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하실 때 삼성전자 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하시기 전에 최소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시가총액 1위 2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인데 대략 346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위가 SK 하이닉스예요. 60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추정이 돼요. 1위, 2위 차이가 굉장히 크죠. 2위부터는 2, 3, 4위 이렇게는 좀 비슷하거든요.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비슷한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1위와 2위가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뭘 하는 회사냐? 반도체를 다루는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일단 이 영상의 목표는 뭐냐면 투자하시기 전에 최소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투자하시기 전에 최소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취업 준비생이라던가 그런 분들,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최소한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통점이 둘 다 반도체를 다룬다는 건데, 이 반도체는 뭐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쓰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경쟁사는 어떻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투자하실 때도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뭐 공부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업계는 이 세계적으로 이 4개의 회사, 지금 보이시죠? 이 4개의 회사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이 4개의 회사 말고 더 있습니다만 선두권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회사가 이 4개의 회사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기술력하고 원가 절감위에서 밀리면 바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시면 삼성전자 관련된 책을 보시면 항상 초격차 전략이라고 유명하죠, 여러분. 아까도 시가총액 말씀드렸을 때 보셨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1위고 하이닉스가 2위인데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항상 쓰는 전략은 아예 경쟁사가 넘보지도 못할 정도로 앞서가자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뭐 경쟁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거 조금 헷갈리네. 한 2년 전 D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세계 1위까지 먹었던 회사예요. 인텔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최근에는 또 TSMC랑 또 치열하게 1위, 2위 다투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 4개의 회사가 4대 천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 바로 그것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는 일단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봐볼게요. 대체 반도체가 뭔지, 어떤 걸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일단 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첫 번째는 D램이고 두 번째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D램하고 플래시 메모리 차이는 뭐냐면 휘발성, 비휘발성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휘발성 같은 경우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이는 용도가 조금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아날로그, 로직, 마이크로, 디스크리트, 센서 뭐 이렇게. 근데 이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를 하이닉스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또 크게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일단 나누고 D램을 먼저 보실 건데, D램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이 전자기기에 다 들어갑니다. 컴퓨터랑 모바일의 메인 메모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메모리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모바일 요새 사람들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엄청나게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컴퓨터나 모바일을 사면 기본적으로 D램이 다 탑재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컴퓨터랑 모바일 어느 정도 지금 거의 쓸 사람은 다 쓰고 있으니까 정체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이 서버형 D램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이곳에 쓰일 서버형 D램이 또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4차 산업, 3월 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게 확대가 돼요. 사실 이제 D램은 기존에 이제 컴퓨터 모바일에 쓰이는 거 외에도 그 컴퓨터가 약간 정체가 되고 이제 제품 사이클이 돌면서 반도체 사이클도 같이 돌았는데, 지금 점점 이 D램의 쓰임새가 커지면서 사이클 격차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요새는 이제 또 게이밍 PC가 나오면서, 게이밍 PC 나오고 이제 뭐 더 좋은 고사양 PC들이 나오면서 D램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고사양 되다 보니까 탑재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래 기술인 AI, 5G, 빅데이터 이런 거에 발전될수록 이쪽의 메모리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D램, 반도체 미래가 밝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력에서 뒤처지면 외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력에서 뒤처지는 회사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지금 최상위 아까 보여드렸던 이 4대장, 4대천왕 그 외에도 회사들이 있지만, 최상위 회사들이 거의 전 세계에 가점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맨날 하는 말이 위기경영 하잖아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밀려버리면 따라잡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합니다. 투자는 어느 정도 하냐면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플래시 메모리인데, 플래시 메모리는 또 노어형 메모리가 있고 랜드형이 있어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주로 이제 뭐 신문기사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게 랜드 플래시입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디지털 사진이나 디지털 비디오 등 이런 거 정보, 디지털 사진이나 디지털 비디오 같은 거를 대용량으로 많이 저장하는 데 쓰여요, 플래시 메모리가. 그리고 USB나 디카, 내비게이션, 모바일, 태블릿 이런 거에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모바일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등장하면서 SSD가 점유율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 SSD는 컴퓨터 체감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바일은 또 역시나 시장 점유율이 이미 충분히 높고 계속 높았는데, 앞으로 이 플래시 메모리는 또 클라우드 서버 쪽으로 이게 시장 점유율이 더 앞서 나가게 역전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죠. 줄여서 CIS. 디지털 촬영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카메라,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화면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디지털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블랙박스, 모바일 카메라, 감시 카메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 핵심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미래학자들 전망에 따르면은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줄어들진 않겠죠, 여러분. 이 쓰이는 기술이 앞으로 계속 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술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교체 주기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작동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반도체 쓰이는 용도가 점점 많아져서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쓰이는 국가도 많고 제품에도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줄어들었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그렇겠죠. 요것도 제가 일단 넘어가고,
아무튼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반도체 기업들은 진짜 기술력이 핵심이에요. 기술력이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처지게 되죠. 뒤처지기 시작하면 계속 선발주자를 뒤쫓아야 되니까 꼬리 잡기가 형식으로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기술을 계속 확보하려고 꼬리 잡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학자들마다, 전문가마다 얘기가 다른데, 위험하다, 상당히 많이 지금 급하게 쫓아오고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따라오긴 좀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까지 지금 우리 핵심 제조 산업들이, 국내 핵심 제조 산업들이 점점 중국한테 잠식당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까지 이제 만약에 잠식이 당하면, 이거 참,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에 공급을 안 하기로 하고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참 약간 문제가 되는데, 미중 전쟁이 터지면서 이 TSMC가 일단 미국에 붙었고, 기존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여기 데이터에 넣지 못했네요. 아무튼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이 반도체 기업들은 첫 번째 기술력, 두 번째 원가 절감. 이 원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인데, 얼마나 다양한 제품, 필요한 제품을 산업에 쓰일 수 있게 구성해 놨는지, 그리고 고객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 당연히 중요하죠. 이 반도체를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무도 안 사준다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야, 뭔 소리야. 아무도 안 사주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설비 투자인데, 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큰 진입 장벽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를 이제 아무나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오죠.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이 설비 투자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같으세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는데 이 금액이 2025년까지 약 1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진입장벽도 높고요. 그 하이닉스도 용인에, 이건 추정치인데 12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돈이 너무 커지니까 감각이 없어지시지 않나요? 100조, 120조입니다. 이 투자 내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한 비용도 크기 때문에 또 그 성과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제 반도체 호황기 때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그죠? 2019년에는 잠깐 사이클이 꺾여서 2019년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2020년에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불과 2년 전에 2018년대에만 해도, 2018년 가을 정도에만 해도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4만원대였어요. 그것도 4만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지금 최근에 지금 보니까 58,000원인데 어제는 6만원 또 터치했다가 내려왔네요. 참, 이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정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차이는,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제품 같은 전자제품을 또 따로 파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거, 그쵸?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원재료는 뭐 여러가지 있는데, 사실 이게 다 얘기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냥 최대한 지금 줄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웨이퍼랑 서브스트레이트랑 PCB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웨이퍼가 반도체 소자 제작의 핵심 재료가 돼요. 근데 이 웨이퍼가 세계에서
5개 정도 회사가 이 웨이퍼 시장의 90%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원재료 구매할 때 요 회사들이랑 또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에 맞춰서 또 가격 설정도 해야 되는 거고. 원재료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완성업체고 도와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약간 동맹국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협력업체들인데 사실 이 협력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호응정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기회되면 다음에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전반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협력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 좀 요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지금 일본과의 분쟁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한 반도체 재료 때문에 지금 조금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협력업체가 이 원익 삼형제입니다. 원익 홀딩스라고 일단 지주회사가 있고요. 이 원익 삼형제가 대표적으로 반도체 재료의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K에서 하이닉스 말고 이 머트리얼즈, 이 SK 머트리얼즈가 원래 그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이 SK 머트리얼즈가 되기 전에는 있던 회사가, 모체가 전자산업 소재를 국산화하는 게 목표로 설립된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SK 머트리얼즈에서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해서 국산화 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들도 지금 최근에 일본과의 분쟁 때문에 여러모로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증권시장에 많이 등장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사업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반도체 가정에 대해서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류,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요소, 원재료, 협력업체, 그리고 각 반도체들의 어디에 쓰이는지, 미래에 쓰일 내용들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를 아시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회사가 대체 뭐 하는 회사고, 반도체를 어떤 걸 팔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제품을 팔아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낼 건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학생들도 자기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뭘 하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퀄리티 있게 더 좋은 자료로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